이거 구현해 볼 거예요. 요거. 지금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요청과 핸들러 클래스의 관계를 설정하는 건데, 그림에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컨트롤러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컴포넌트들 있죠. 그 다음에 그 커맨드 핸들러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그 보드 리스트 핸들러라는 클래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뷰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컨트롤러의 init 메서드, 얘는 서브리스트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컨트롤러 init 메서드에서 뭐 하냐면요. 설정 파일이 경로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그 설정 파일을 프로퍼티 객체로 변환하고, 설정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 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설정 파일은요. 앞에 보드리스트.do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종의 URL이죠. URL 있고, 그 다음에 유컬 있고, 그 뒤에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둘 다 텍스트이긴 하지만은, 앞에는 URL로 사용되는 거고, 뒤에는 이 클래스 가지고 객체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설정 파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설정 파일을 이거 프로퍼티 객체로 변환하면은, 프로퍼티는 전부 다 키밸류가 문자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URL도 문자열,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도 문자열로 어쨌든 프로퍼티 객체에 들어가져요. 그 다음에 그 프로퍼티에서 키를 빼내면 이 URL이 되겠죠? URL을 빼서 맵에 키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퍼티의 값을 빼내면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이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맵의 밸류에 저장하는 거죠. 이 작업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서블릿이 초기화될 때, 서블릿 초기화될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하는 두 개시나 두 포스트가 실행되겠죠? 두 개시나 두 포스트. 두 개시나 두 포스트가 만약에 프로세스 서블릿이라는 메서드로 실행시킨 다음에는 거기 안에서는 URL이 뭐가 요청됐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URL이 뭐가 요청됐는지 찾아보고 URL이 뭐냐에 따라서 맵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찾는 거죠. 객체를 찾아서 커맨드 핸들러 타입의 변수에 이 저장하면은 나중에 그걸로 프로세스 메서드 호출하면은 맵에서 꺼낸 핸들러 객체의 프로세스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여기 핸들러 안에 있는 프로세스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거고 이 프로세스 메서드에서는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실행시키겠죠. 그렇죠? 실행이 다 된다면 어느 뷰로 갈지 결정을 해서 하고 리다이렉트 또는 포워드를 하면 되겠죠. 이런 코드. 요걸 만들어 볼 건데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서비스하고 뭐 리포지토리 빼고 이 서블릿과 설정 파일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여기 보드 리스트 핸들러라는 핸들러 클래스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얘가 테스트가 되면은 우리 전 시간에 했었던 그 EMP 서비스와 그다음에 EMP 리포트를 넣어서 걔네들도 여기에 어떻게 추가하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알겠죠?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켜보세요. 이거는 스프링이 아니고 그냥 웹이에요, 웹. 여러분 웹 프로젝트 만들 때 프로젝트 어느 거로 만들어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웹 MVC라고 할게요. 웹 MVC라고. 프로젝트 이름은 웹 MVC.
네. 만들고 넥스트 누르고 넥스트 누르고 여기 보면은 컨텍스트 루트는 자연스럽게 뭘 따라가요? 프로젝트 이름을 따라가죠. 컨텍스트 루트는 나중에 없앨 수도 있어요. 나중에 슬래시로 바꿔버리면은 컨텍스트 루트 안 들어가도 되죠. 뭐 길지 않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피니시 누르면은 웹 프로젝트 하나 생성되죠. 웹 프로젝트가 생성되면은 프로젝트 구조는 이렇게 웹 컨텐트 안에 웹-inf 안에 lib라는 폴더가 보여지죠. 여기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지금 프로젝트에 이게 있죠. 로딩 디스크립터 for 웹 MVC. 여기서 로딩이 다 되면은 다시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웹 MVC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제너레이트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스톱 하면은 웹.점 XML 파일이 생성이 되죠. 여러분 저기 서블릿 만들 때 서블릿의 이름과 그 다음에 URL 패턴, URL 매핑 지정할 때 아노테이션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설정 파일 이용해도 되죠. 여러분 뭐로 했었어요? 컨트롤러 만들 때 컨트롤러의 URL XML로 설정했어요? 아니면은 아노테이션으로 설정했어요? 기억 안 나? 이거 만든 적 있어요? 있죠? 우리도 이거 만들게. 아노테이션으로 해도 되는데 XML 하면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Generate Deployment Descriptor Stop 누르면은 이렇게 웹-inf에 웹.점 XML 파일이 하나 만들게. 웹.점 XML 파일.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은 서블릿을 하나 만들 거예요. 서블릿. 서블릿은 자바 리소시즈의 SIC 아래에다 만들게요. 서블릿은.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뉴 그다음에 서블릿 있죠. 서블릿. 만약에 서블릿 메뉴가 안 보이면은 퍼스펙티브를 바꾸면 되겠죠. 자바 이 퍼스펙티브로 바꾸면 보이게 될 거예요. 서버를 만드는데 제가 패키지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요. from.example.myApp이라고 할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겠습니다. from.example.myApp 클래스 이름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할 거예요. 피니시 누르지 마. 넥스트 눌러야 되니까. 넥스트 누르면은 여기 보면 URL 매핑이라고 돼 있죠. 이쪽에 서블릿의 이름은 디스패처 서블릿이고요. URL 매핑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URL에 요 이름이 들어가면 이 서블릿이 실행된다는 뜻이잖아요. 얘를 에디트 버튼 눌러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는데 뭐라고 할 거냐면요. 별표 점 두라고 할 거예요. 별표 점 두. 별표 점 두.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URL 매핑이 별표 점 두로 바뀌어요. 별표 점 두로 바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URL에 점 두로 끝나면 항상 얘가 실행되게 하라 이거예요. 앞에 이름이 뭐가 되든 있잖아요. 점 두로 끝나면 무조건 저 서버릿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고 우리는 요청을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처리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두 get과 두 포스트 체크 된 상태로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finish 누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서버릿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서브릿에서 에러 나면은 어떻게 해야죠? 프로젝트에 프로퍼티 가서 런타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톰캣 구스죠? 톰캣이 어디 있지?
저처럼 이렇게 빨간색 아까 떴었으면은 여기 빌드패스에 톰캣이 안 들어있어도 그래요. 여러 번 안 뜰 거야. 그쵸? 여태 작업했는데 뜨면 이상하잖아. 그지? 여태 작업했으니까 안 떠야 하잖아요. 만약에 뜨면 어떻게? 프로퍼티 들어가서 프로젝트 퍼시 들어가서 자바에 런타임이 있어야 돼요. 런타임 없으면 뉴 눌러서 추가해야죠. 톰캣. 있으면 체크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웹서버리 별표 점 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모든 요청이 점 두로 들어오면은 아니 점 두로 들어온 모든 요청은 이 서브릿이 생기게 할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노테이션으로 그 매핑 설정해도 되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애가 뭐냐면은 웹.xml에 소스에서 여기다가 서버릿 태그를 넣고 그다음에 서버릿 URL 매핑 태그를 넣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주소 그리고 아노테이션을 지워버릴게요. 웹서버 얘를 지우고 오른쪽에는 웹.xml 파일 있잖아요. 웹.xml 파일 열어서 여기다가 서블릿 태그를 하나 넣을 거예요. 서블릿. 서블릿 태그는요. 서블릿 태그는 서블릿 네임이 들어가야 되고요. 서블릿 네임은 디스패처 서블릿. 그다음에 서블릿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이 com.example.my 디스패처 서블릿. 오타 안 나게 주의해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서블릿 매핑 서블릿 네임이 디스패처 서블릿 위에 있는 디스패처 서블릿 복사해 붙여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URL 패턴이 여기에 별표점 2 이것과 똑같아요. 아까 이렇게 XML로 서블릿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XML 설정하냐면요. 나중에 스크린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한 거고요. 글씨를 좀 키워줄까요?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닛 메서드에서 설정 파일의 경로를 조회한다고 했죠. 설정 파일의 경로를 조회. 서버릿 자바 코드 안에다가 설정 파일의 이름을 넣으면은 나중에 설정 파일 이름이 바뀔 때 자바 코드를 열어서 수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설정 파일은 XML 문서에 넣을 수 있어요. XML 문서. 여기 웹.xml에다가 이 서블릿의 초기화 파라미터라는 거 넣을 수 있는데요. 서블릿 초기화 파라미터는 이 서블릿 태그 안에 이닛 파람이라는 태그를 통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닛 파람. 이닛 파람에는요, 파람 네임과 파람 밸류가 들어있는데, 책에 있잖아요. 되게 124페이지, 30페이지 보면은, 124페이지에 30라인 보면은, get init 파라미터 메서드 이용해서 config 파일이라는 그 값을 읽어오죠. 그럼 여기다가 config 파일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람 밸류는요, 파람 밸류 우리 얘에서 그 파일 이름이 command.properties잖아요. command.properties인데 제가 이 command.properties 파일을 어디다 넣을 거냐면요. 웹-inf에 넣을 거예요.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난 그냥 여기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빈 파일 하나 만들어 놓을게. 빈 파일. 빈 파일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그냥 빈 파일. 파일 이름은 command properties. 근데 요 위치에 있는 걸 가져다 쓰려면요. 가져다 쓰려면은 웹-inf 경로도 같이 적어줘야 돼. 요렇게. 그쵸? 웹-inf command properties. 우리 그 자바 코드를 빌드하면은 그 클래스 파일들이 웹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보면 웹-inf에 클래시즈라는 폴더가 여기는 안 보이거든요. 빌드하면 여기 아래 클래시즈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 자바 클래스들이 들어가요. 나중에 그 안에다 넣어놓다면은 그때는 여기 웹-inf 슬래시 클래시즈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그때는 클래스 패스 이렇게 넣어. 그 웹-inf 밑에 클래시즈 안에 자바 클래스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게 만들 때는 저 클래스 패스 프리픽스를 넣어주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거 손댈 거 아니니까 그냥 웹-inf 아래 커맨드 프로퍼티즈 파일 읽을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커맨드 프로퍼티즈 지금 여기 그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클래시즈 파일이 안 보여요. 클래스 피치 파일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빌드를 시키잖아요. 그럼 자바 클래스 파일들이 웹-inf 아래 클래시즈란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져요. 빌드를 하면. 실제 제가 얘를 와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는 mvc.waru 파일을 만들어서 피니시 한 다음에 그 와르 파일 압축을 풀었어요. 압축을 풀면은 웹-inf 아래 클래시즈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아래 이렇게 패키지가 있고 그 아래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이 클래시즈 안에다가 커맨드 프로퍼티들을 넣으면은 어떻게 해요? 넣으면은 넣었을 때는 여기 파일명 앞에 뭐라고 써요? 클래스 패스 프리픽스 이렇게 클래스 패스 콜론이랑 프리픽스가 붙어요. 근데 그 스프링에서는 그 소스가 자바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다음 리소시즈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 리소시즈 안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클래시즈 안에 들어가. 근데 우리는 그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SRC 아래에 이렇게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여기 지금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여기 SRC에 넣을 수도 없잖아. 왜냐면 자바 코드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웹-inf에 넣어놓고 웹-inf 경로도 지정해줘야 돼. 넣어주는 거죠. 요 코드는 뭐죠? 요 코드는 서버릿 설정이에요. 서버릿 설정. 디스패처 서버릿의 이름은 디스패처 서버릿이라고 하고요. 이 파일은 서버릿 초기화 파라미터로 config 파일이라는 걸 지정했어요. config 파일의 경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서버릿은 언제 실행되냐면요. 요청에 URL에 .do로 끝나면 실행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름이 뭐가 되든 맨 뒤에 .do만 끝나면 무조건 디스패처 서버릿 실행이 되죠. 그렇죠? 계속 이어서 하죠. 웹점 XML 이용해서 서버릿 설정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은 서버릿 현황부 위에다가 아노테이션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왜 웹점 XML로 했냐면은 나중에 이거 또 보게 돼. 이제 웹점 XML은 닫아버려도 돼요. 필요 없으니까. 디스패치 서버릿으로 와서
여기다가 몇 가지 구현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서브리션 생성자 필요 없어요. 그렇죠? 기본 생성자는 안 넣어도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우리 책 몇 페이지부터 구현을 하는 거냐면은 124페이지 124페이지부터 구현하는데 124페이지 23라인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맵 타입으로 커맨드 핸들러 맵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죠. 뒤를 하나 선언하죠. private 맵 string 커맨드 핸들러 커맨드 핸들러 맵은 new 저는 해시 맵으로 만들 거예요. 해시 맵. 자, 그런데 맵 인터페이스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오고 해시맵도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오면 되는데 커맨드 핸들러는 없죠. 아직 없어요. 이 커맨드 핸들러를 만들어야 돼. 이거 인터페이스예요. 이 맵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C는 URL이 들어가요. 문자형 URL이. 그 다음에 값은 커맨드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클래스들의 인스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커맨드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죠. 커맨드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어디다 만들까? 저는요, 요 패키지 my 앱 아래 디스패치 서버릿이 있으니까 여기 아래다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인터페이스 패키지는 점 컨트롤러라고 할 거예요. 점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름은요, 커맨드 핸들러라고 할 겁니다. 컨트롤러 패키지를 기존에 있는 패키지 아래다가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은 커맨드 핸들러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피니시 누르면은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이 인터페이스에 무슨 메서드를 추가할 거냐면요. 프로세스라는 메서드를 추가할 거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는 뭐냐면 요청을 처리하는 애거든요. 그리고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는 어떤 뷰로 포워드 또는 리다이렉트 되는지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리턴 타입은 스트링, 이름은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웹 요청을 처리해야 되니까 서블릿에 그 두 개씩이나 두 포스트 그 작업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포스트 인수로 전달되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하고 HTTP 서블릿 리스폰스를 매개변수로 선언을 해놔야 돼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폰스 이렇게 선언만 해놓죠. 인터페이스니까 이렇게 선언하면 이제 디스패치 서비스 에러 메시지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요 커맨드 핸들러는 같은 패키지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임포트해서 쓸 수 있죠. 커맨드 핸들러는 방금 만든 com.example.myapps.controller 패키지 안에 있는 게 임포트 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개과 두 포스트 있잖아요. 두 개과 두 포스트 있는데 여기다 뭘 만들 거냐면요. 이니시란 메소드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거 init 메서드는 자동으로 생성해도 돼요. 처음에 우리가 그 서블릿 만들 때 두 개 포스트 있는 곳에서 init 체크를 해도 되고 나중에 추가해도 상관없겠죠.
init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고요. 메서드 이름은 init이죠. 매개변 수 없는. 그 다음에 throws 서버렛 익셉션이 정의 계층 있네요. 여기서 뭐 해요? 여기서 뭐 하냐면은 뭐 하죠 여기서? 서블릿 초기화 파라미터를 읽어와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설정 파일의 위치예요, 위치. 스트링 config 파일은 get init 파라미터. 여기다가 아까 우리 XML 파일에다가 파람 네임은 config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config 파일. 그러니까 그 config 파일이라는 요 이름으로 초기화 파라미터를 읽는 거죠. 그게 이제 경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즈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프로퍼티 객체 만듭니다. 프로퍼티는 자바의 유틸 패키지예요. 자바 유틸 패키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config 파일의 실제 경로. 그러니까 이게 config 파일의 경로는 web.xml에서는 이렇게 web-inf의 command.proper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디스크 상의 경로가 실제 어딘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파일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링 config 파일의 패스는 get servlet context get real path. config 파일의 경로를 가지고 실제 이 내 컴퓨터 상에 절대 경로를 얻어오는 거죠. 그놈 가지고 이제 읽어드려야 해요. try 파일 리더 인스트림은 view 파일 리더 하고 여기다가 config 파일 패스. 트라이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죠? 트라이 이렇게 쓰면은 지가 알아서 클로즈 해줘요. 파이널리에 클로즈 안 해도. 여기서 뭐 하냐면요. 프롭.로드 해요. 인스트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인스트림은 실제 컴피그 파일의 절대 경로로부터 스트림을 생성하잖아요. 그 스트림으로부터 읽어들여서 프로퍼티 객체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만약에 파일 IO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서블 익셉션으로 바꿔서 던지고요. 저 위에 오타났네. 서블 EXCPTI요. 이게 이제 프로퍼티 객체가 만들어졌잖아요. 프로퍼티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프로퍼티의 키 그게 뭐냐면 URL이거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의 값은 클래스 이름. 제가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커맨드.properties에다가 커맨드.properties 아까 만들었잖아요. 빈 파일. 그 파일 열어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보드 리스트.to는 컴.example.
if 점 컨트롤 점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 이렇게 했다면요. 사실 얘는 요 클래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겠죠? URL에 슬래시 보드 리스트 점 do로 요청이 되면은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라는 커맨드 핸들러가 찾아지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여러 줄 있다는 것은 핸들러 객체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이거 아래로 내려놓을게. 이 요게 뭐냐면 요게 프로퍼티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는 코드예요. 만약에 이거 프로퍼티 객체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그냥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리더 이용해서 읽어드리면은 한 줄 읽어서 이퀄로 쪼개가지고 키는 뭐 어디다가 또 밸류는 어디다 이렇게 일일이 나눠야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퍼티 객체 이용하면 손쉽게 프로퍼티 파일로부터 읽어드릴 수 있어요. 알아서 이퀄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애는 키, 뒤에 있는 애는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티 객체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익혀졌다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프로퍼티에 있는 키와 값으로 뭘 만드냐면요. 키는 키는 그대로 맵에 키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의 값은 뭐로 만드냐면요. 객체로 만드는 거죠. 맵의 값에 키는 그대로 맵의 키에 저장하고 프로퍼티의 값은 인스턴스를 만들어 맵의 값에 저장하는 코드로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맵을 하나 선언해 놨잖아요. 그 이름이 커맨드 핸들러 맵이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프로퍼티에서 키들만 가지고 와야 돼요. 프로퍼티에서 키들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터레이터를 하나 정의하죠. 이터레이터. 자바쯤 이터 패키지 이터레이터. 제가 타입은 따로 정의 안 하고요. 키즈는 프로.점 키셋 하면은 키들이 셋으로 반환이 되죠. 여기에 이터레이터 이용하면은 이터레이터 대체로 변환이 됩니다. 키, 그 키들은 다 문자열이니까 얘네들이 이터레이터 안에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파일문으로 키즈에 다음 데이터가 있냐 물어보고 있으면은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온 거를 우리는 커맨드라고 부를 거예요. URL 가지고 온 URL 얘를 스트링 타입으로 형변환해서 봤죠. 근데 이거 이터레이터에 스트링이라고 적고 하면은 금방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키셋에 들어있는 집합들은 다 그 오브젝트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물음표로 놓은 다음에 형변환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은 맵의 키에다는 이 커맨드를 담으면 돼요. 맵의 키에다는 이 커맨드가 실제로는 URL에 해당하는 거겠죠. 지금 화면상에 보드 리스트.도 이게 커맨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프로퍼티로부터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핸들러 클래스 네임은 프로퍼티 객체로부터 get 프로퍼티 키는 커맨드 이렇게 해서 핸들러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오고 이 핸들러 클래스 이름으로 뭘 하냐면 객체를 만드는 거죠.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트라이블럭 하나 만들고 여기서 그래서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클래스는 핸들러 클래스라고 정의하는데 우리 드라이버 로드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점 포네임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클래스.점 포네임에 인솔은 핸들러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 저거 이용해서 다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인스턴스는 커맨드 핸들러 타입으로 만들면 되겠죠. 커맨드 핸들러 타입인데 커맨드 핸들러로 형 변환을 하는데 뭘 형 변환하냐면요. 핸들러 클래스.점 get 인스턴스 메소드 호출하고 get 인스턴스는 아니죠. new 인스턴스 호출해서 이거 줄바꿈 코멘트 쓸게요. 바로 너무 길어지는데 줄바꿈 코멘트 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클래스 포네임으로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로 이용해서 new 인스턴스 메소드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래 요 지금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클래스 있죠. 얘는 그냥 문자열이에요. 문자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이용해서 다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수 있고. 물론 얘가 실행이 되려면은 실제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프로퍼티의 키, 그다음에 프로퍼티의 값으로 각각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커맨드와 그다음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죠. 커맨드와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어디다 넣어요? 맵에다가 멤버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맵에다 넣는 거죠. 멤버 변수에 선언되어 있던 맵은 커맨드 핸들러 맵 여기다가 풋 하는 거죠. 뭐하고 뭐는 커맨드와 핸들러 인스턴스를 그 클래스나 파운드 익셉션은 어디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저희 클래스점 포네임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 뉴 인스턴스에서는요. 인스턴시에이션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치 블럭에서 클래스나 파운드 익셉션과 인스턴스 익셉션 그냥 하나 더 넣죠. illegal argument exception까지. illegal argument exception까지 한꺼번에 잡아서 그것을 좀 해줬을까요? 그래서 서블리 익셉션으로 분리겠습니다. illegal argument가 아니고 억세스입니다. illegal access exception. illegal argument가 아니고 illegal access exception이라고 예외로 바뀌었어요. 캐치블록에서 class not found exception, instantiation exception, 그다음에 illegal access exception 예외 처리하죠. 이렇게 안 하고 그 트라이 블록 안에 있는 코드만 집어넣은 다음에 빨간색 뜨면요 자동으로 트라이 캐치 묶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코드도 작성하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아, 이거 이해하죠?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커맨드 프로퍼티즈 파일에 URL은 보드 리스트 점프, 그 다음에 핸들러 클래스는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 있으면은 이 컨트롤러 만들어야 돼요. 이 위치에다가. 일단 한번 만들어 놔 볼까요? 이 만들어 놓은 위치가, 놓아야 될 위치가 YF 아래 컨트롤러 아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클래스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 얘는요, 커맨드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죠. 커맨드 핸들러 인터페이스 구현합니다. 패키지 위치 잘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 확인하고요. 인터페이스 이름 잘 확인하시기 바래요. 이식. 그럼 이렇게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죠. 제가 여기서는 뭐 게시판에 목록을 가지고 오는 코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그거 안 만들었잖아요. 서비스도 없고 리포지터리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뭐 게시판 목록이 조회됐어요라고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게시판 목록 조회라고 하고 만약에 게시판 목록이 실제 DB로부터 가지고 와졌다면은 얘를 어떤 화면에 출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출력을 하는데 이 프로세스란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스트링으로 되는데 있는데 이 리턴하는 값이 뭐냐면은 화면에 뭔가 출력을 해야 하잖아요. 출력한 뷰의 이름, 나는 보드 리스트.jsp 파일에다가 게시판 목록을 출력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렇게 파일명을 적으시면 돼요. 참고로 이거 할 때 있잖아요. 그 커맨드 핸들러 이 URL과 클래스 이름 정의할 때 여기 맨 뒤에 있잖아요. 맨 뒤에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공백 넣으면 절대로 안 돼. 공백 넣으면 보이지도 않죠. 그죠? 근데 얘가 빈을 만들어질 때 이런 빈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공백 들어가서 빈으로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요. 그런 클래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뒤에 공백 절대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 얘기 했는데 공백 넣으면 화낼지 몰라. 자, 이렇게 핸들러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BJS 메서드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리퀘스트에 뭔가를 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담으면 돼요. request.set attribute 데이터 이렇게 여기서 담으면 되죠. 물론 BJS 메서드 호출해서 그게 객체라면 객체를 담을 수도 있고 문자일이면 문자를 담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요청 하나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코드들은 이렇게 클래스 단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얘는 언제 호출이 돼야 되냐면은 보드 리스트.do가 요청이 됐을 때 실행이 돼야죠.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서블릿의 코드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서블릿 코드로 다시 와서 여기 보면은 두 개씩 있고 두 포스트 있는데 그게 포스트에 있는 내용은 다 지워버리고 다른 내용을 넣을 거예요.
우리가 그게 두 포스트는 각각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의 요청을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 커맨드 프로퍼티 파일은요. 이게 get 방식 요청이야, 이게 포스트 방식 요청이야, 이걸 구분을 못해요. 아쉽게도.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요청은 여기 안에 넣는 게 아니고 디스패치 서버릿 안에서 그 get request 메서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네, 두 개씩은 두 포스트든 공통적으로 저는 프로세스 서브릿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실행이 되도록 할 거예요. HTTP 서브릿 리퀘스트를 첫 번째 매개문수로 받고 그 다음에 HTTP 서브릿 리스폰스를 두 번째 매개문수로 받는. 그리고 얘도 예외를 기존의 다른 두 개시나 두 포스트처럼 스로우즈 서브릿 익셉션 IO 익셉션을 받도록. 잠깐만요. 이거 화면 좀 확대할게. 여기 스로우즈 구문을 제가 펼쳐놓을게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 서브릿을 어디서 호출하냐면요. 두 개가 포스트에서. 이제 투 프로세스 서브릿에서 요청을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인코딩 설정이죠.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 여러분 인코딩 뭐 쓰세요? UTF-8 인코딩 설정하고 책으로도 그 다음 페이지부터 또 설명 이어지죠. 저거는 우리가 URL로 요청을 하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URL에 .do로 끝났을 때 이 서브릿이 실행이 돼요. .do로 끝나는 get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전부 다 프로세스 서브릿이 처리를 하죠. 그럼 여기서는 URL을 먼저 읽어야 돼요. URL이 뭐냐에 따라서 그 실행하는 커맨드 핸들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URL을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실행 커맨드는 request.get request URI get request URI URI는 그 HTTP하고 포트 번호하고 컨텍스트 이름까지 빼고 get request URI는 전체 URI만 뽑아와서 이제 컨텍스트 이름도 포함하겠다 이거. get request URI면은 http localhost 콜론 8080 슬래시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름 있죠? 그 다음에 패스 있잖아요. 컨텍스트 이름과 패스가 같이 있을 거야. 근데 컨텍스트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퍼미트.점 프로퍼티 파일에는 컨텍스트 이름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있으면은 컨텍스트 이름을 제거를 하고 없으면 말고 하는 거죠. 컨텍스트 이름은 얻어올 수 있죠. if command 점 index of 이용해서 request 점 get context path 가 그러니까 이 get context path는 컨텍스트 경로를 얻어오거든요. 걔가 URI에 있잖아요. 커맨드 URI에 있으면은 아마 맨 첫 번째 인덱스가 반환이 될 거예요. 그럼 0이겠죠? 이거는 URI에 컨텍스트가 있는 경우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컨텍스트를 없애야 되니까 커맨드는 커맨드 점 서브 스트링 이용해서 request 점 get 컨텍스트 패스 점 랭스만큼 인정하는데 이게 뭐냐면 서브 스트링이 메서드가 있잖아요. 서브 스트링 메서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 예, 아니 메서드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메가벤스가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어. 메가벤스 하나짜리는 잘라낸 시작 인덱스, 두 개짜리는 잘라낸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얘는 리퀘스트 저 컨텍스트 패스는 컨텍스트 이름이잖아요. 컨텍스트 이름의 길이만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잘라내라 이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컨텍스트 이름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컨텍스트 이름을 없애고 그렇게 만든 이 커맨드가 이제 그 웹에 들어가 있는 커맨드하고 같겠죠. 웹에 들어가 있는 커맨드하고 같으니까 커맨드 핸들러는 커맨드 핸들러 웹점 get 커맨드. 이 커맨드 핸들러 맵은 맵이잖아요. 웹에서 이 커맨드 이용해서 담겨져 있는 밸류를 가지고 오는 거죠. 밸류가 뭐냐면은 핸들러 객체잖아요. 핸들러 객체는 커맨드 핸들러 타입이니까 요 인터페이스 구현했으니까 커맨드 핸들러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핸들러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란 메시지를 호출할 수 있죠. 네. 책에서는 만약에 핸들러가 널이면은 뭐 널 핸들러 객체를 만들어서 널아라고 했는데 널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넣어도 돼요. 코드는 포함 안 해도 되고 바로 프로세스 메시지 호출하는데 간단하게만 작성하면은 이게 그 다음 코드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스트링 뷰 페이지는 핸들러 점 프로세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웹 구현할 때 있잖아요.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떤 화면으로 가요? 예를 들면 게시판에 글을 하나 입력을 했어요. 저장을 해서 DB에 저장되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화면이 어디로 가게 돼요? 게시판에 글을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 화면이 뭐가 돼요? 입력 잘 됐습니다. 안내 메시지 뿌리는 화면이 아니고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가잖아요. 근데 목록을 보여주는 거는 화면이 아니고 목록을 보여주기 위한 요청이에요. 새로운 요청. 그렇죠. 그 경우에는 그래서 입력 처리한 다음에는 뷰로 포워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컨트롤러로 리다이렉트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핸들러 객체를 만들 때 여기 코드 리스트라는 핸들러 객체 만들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넣으면은 얘가 당연히 포워드가 되는 줄 알겠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요 리다이렉트도 되게 시켜야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93라인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게 보면은 이 뷰 페이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단 뷰 페이지는 널일 리는 없어요. 근데 혹시 뷰 페이지가 널이 아니고 뷰 페이지가 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뷰 페이지 점 인덱스 오브 리다이렉트 콜론 얘가 0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뷰 페이지는 뷰의 이름이잖아요. 뷰의 이름에 맨 앞에 리다이렉트 콜론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를 찾죠. 그때 인덱스는 맨 앞이니까 0번 인덱스가 반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 보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뷰 페이지의 맨 앞에 뷰 이름의 맨 앞에 리다이렉트 콜론이 붙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용해서 포워드 하는 게 아니고 리스폰스 이용해서 샌드 리다이렉트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컨트롤러의 리턴 값이 이렇게 항상 JSP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호스트 방식의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는 호스트 방식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는요. 포워드 방식으로 뷰를 보여주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 게시판에 글쓰기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이 잘 됐어요라고 화면에 보여주죠. 그리고 끝나면은 그렇게 보여진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하잖아요. 그럼 이전 요청이 다시 돼버려요. 근데 이전 요청은 뭐냐면은 입력 양식에 입력했던 값이 서버로 다시 보내지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잘못해서 저장 버튼 두 번 클릭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고침 해버리면요. 그만큼 입력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호스트 방식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는 포워드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컨트롤러로 리다이렉트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볼 화면인데 요거 보면은 포워드와 리다이렉트 설명한 거예요. 이쪽은 포워드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가 있다면 그 결과를 리퀘스트에 담죠. 담고 JSP 페이지로 포워드하게 됩니다. 포워드에서 JSP 페이지 응답하는 형식이에요. 이 방식. 이 방식은 언제 해야 되냐면은 get 방식의 요청을 화면에 출력을 할 때, get은 서버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때. 근데 여기 포워드는요. 중간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컨트롤러와 뷰 사이에서 공유가 돼요. 그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에 뭘 담으면요. 뷰에서는 그 리퀘스트로부터 뭔가 꺼내올 수 있어요. DB로부터 가지고 와서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get 방식일 때는 포워드 방식으로 응답하고요. 이때는 리턴할 때 그냥 뷰의 이름만 리턴하면 돼요. 근데 리다이렉트 방식은 언제 쓰냐면요. 포스트 방식일 때. 포스트 방식은 저장해 주세요 했잖아요. 그럼 얘가 저장해서 DB에 저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포워드 방식처럼 해버리면요. 새로 고침할 때 이 프로세스가 한번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이전에 입력 양식이 있던 것들이 다시 전달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요청을 했어요. 그럼 처리했죠. 처리하고 그냥 바로 응답을 해줘.
그리고 새로운 URL이 요청돼서 결과가 보여지도록 해야 돼. 여기는 지금 뷰를 새로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뷰가 아니고 아마 컨트롤러가 될 거예요. 리다이렉트 방식은 보통 URL이 리턴되고 이 URL은 컨트롤러의 URL이에요. 그 다음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리다이렉트 콜론이 붙게 돼요. 알겠어요? 포스트 방식 요청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처리하고 포워드 방식으로 뷰를 보여주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전문적으로는요. 몇 등의 위배가 된다. 몇 등은 항상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집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학에서. 근데 여기 이 컴퓨터에서는 어떤 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으면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전 작업이 다시 실행되면 안 돼요.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새로 고침을 했더니 이전에 썼던 글이 다시 저장되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F4키 옆에다 100원짜리 하나 끼워 놓으면은 그 게시판 난리 나지. 계속 써져 버리잖아.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DB에 저장한 다음에는 샌드 리다이렉트로 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브라우저가 샌드 리다이렉트에 있는 이 URL을 다시 요청해 줘. 그러면은 브라우저 URL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면은 포워드 방식의 브라우저 URL은 맨 처음 요청했던 컨트롤러가 남아요. 샌드 리다이렉트 방식의 URL은 그 다음 리다이렉트한 URL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은 처음에 컨트롤러가 아닌 리다이렉트한 컨트롤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고침해도 이전 요청이 다시 실행이 안 돼.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처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죠. 야, 컨트롤러 만드는 사람아, 너 만약에 새로운 컨트롤러로 리다이렉트 되게 하고 싶으면은 앞에 리다이렉트 콜론이란 프리픽스 넣어줘 하고 약속을 하고 나도 그 약속대로 이걸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러면은 이때는 뷰 페이지는 뷰 페이지 점 서브스트링 하면 돼요. 여기다 구하라고 넣습니다. 왜 구하라고 넣냐면요. 리다이렉트 콜론이 9자거든. 9자 이후부터 잘라내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리다이렉트 콜론을 제외한 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JSP 페이지가 아니고 얘는 사실은 컨트롤러 URL 정확하게는 우리 커맨드 핸들러를 실행시키기 위한 URL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 하는 거죠. 이렇게 있죠. 샌드 리다이렉트 한 다음에는요. 리턴 해줘야 돼요. 요 프로세스 메서드가 종료가 돼야 돼. 리턴을 안 하면 그 아래 계속 실행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입문은요.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JSP 페이지가 요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커맨드 프로퍼티즈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요. 이번에는 그 보드 인서트 도라고 하나 넣을게요. 경로입니다. 이름은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라고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라고 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봐요. 얘가 입력 양식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입력 처리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가 입력 처리를 한다고 실제 서비스나 리포지토리 구현은 안 했지만은 그냥 시뮬레이션만 해보자 이거죠. 입력 처리하는 클래스예요. 그 입력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제어가 가야 돼요?
목록을 보여주는 보드 리스트 .2로 제어가 가야죠. 그러면 이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는 커맨드 핸들러를 임플리먼트 하고 여기서 또 실제 뭐 저장하는 걸 하진 않으니까 그걸 저장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장이 됐다고 가정해요. 포스트 방식 요청을 처리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요 여기다가 뷰를 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result.jsp 이렇게 달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저 JSP 페이지가 보인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면은 글을 저장했습니다가 그대로 다시 실행이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되니까 보통 글을 저장하고 나면 어디로 가요?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가잖아요. 사실은 목록을 새로 요청하는 거예요. 새로 요청해서 리다이렉트 콜론하고 슬래시 보드 리스트 점2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약속한 거야. 내가 약속한 거야. 내가 나오고 컨트롤러에서 뷰에 이름 앞에 리다이렉트 컬러를 붙이면은 포워드가 안 되고 리다이렉트 되게 할 거야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리다이렉트 하니까 얘는 JSP가 아니야죠. 리다이렉트는 다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청하려면은 컨트롤러에 주소가 있어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리다이렉트 콜론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컨트롤러의 URL이 나오는 거죠. URI가. 그럼 얘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왜냐면은 아까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는 안 붙어 있고 이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는 붙어 있고 그러니까 if 블럭으로 그걸 구분을 해야죠. 구분하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리다이렉트 콜론이 9자거든. 9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빼내요. 그게 사실은 여기 뷰 페이지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컨트롤러 URL이 되겠죠? 그거로 리다이렉트 하는 거죠. 리다이렉트 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래 진행되면 안 되니까 리턴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리다이렉트가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붙어 있으면은 리퀘스트 디스패치 있죠? 리퀘스트 디스패치 객체 만들고 포워드 하면 되겠죠? 리퀘스트 디스패처 만들 때는 뷰 페이지를 인수를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DISP forward request response 이런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음, 메인이란다. index.jsp 하나 만들어서 보드 리스트.do도 실행시켜 보고 그 다음에 보드 insert.do도 실행시켜 볼게요. 실제로 게시판에 글을 넣자는 건 아니고 뭐 링크 클릭해서 요청이 되는지만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치 마천 프린트LN으로 뭔가 출력되도록 했으니까 컨설장 띄워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웹 컨텐트 아래다가 JSP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파일은 index.jsp라고 하고요. index.jsp 여기다가 링크를 두 개만 달아놓을게요. href는 하나는 보드 리스트.to 게시판 목록 보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드 인서트 점프 대시 안에 입력. 여기 원래대로 하면 저거 클릭하면은 입력 양식이 보여져야 되고 입력 양식에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 과정 생략하고 저거 클릭하면 그냥 저장 버튼 눌렀다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은 이거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 근데 여기 슬래시 없어도 돼요? 여기 슬래시 있어버리면은 컨텍스트 이름이 생략되니까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바 코드에서 JSP에서 슬래시는요 그 컨텍스트 루트거든요. 근데 HTML 태그에서 슬래시는 서버의 루트가 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URL을 HTTP 플러스 8080 슬래시 웹 MVC 밑에 index.php 이렇게 있다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가리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서버의 루트예요. 서버의 루트. 이거는 앵커 태그에서 슬래시를 넣으면 서버의 루트가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은요 컨텍스트 루트라고 불러요.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루트는 자바 코드에서 슬래시로 경로를 잡을 때. 그래서 여기 제가 AHR 입혔을 때 보드 리스트 점프에 슬래시 안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콘캣 설정돼 있으면은 콘캣에 실행하면 되겠죠. 다른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으면 리무브 올 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요거 하나만 실행시키세요. 어? 여기 아래쪽에 콘솔 탭이 있죠. 콘솔 탭에 지운 다음에 게시판 목록 보기를 클릭해 볼게요. 게시판 목록 보기 클릭해요. 클릭하면은 에러 나겠다. 뭐 안 만들었죠? 뭐 안 만들었죠? 여기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가 보드 리스트 JSP 전환하잖아요. 그쵸? 요거 안 만드는데. 요거 어디다 만들면 돼요? 웹 컨텐츠에다 만들면 되죠. 컨텐츠에다가 JSP 파일로 보드 리스트 JSP 여기다가 게시판 목록입니다라고만 적어놓을게요. 아니 이거 있어야 컨트롤러에서 리턴하는 거로 가 보여지겠죠. 아까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에 헬로 월드 담았었잖아요. 이거 출력하려면은 보드 리스트 좀 뒤에다가 EL 이용해서 출력할 수도 있겠죠. 헬로라고 나오면 어쨌든 컨트롤러 갔다 온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요 다시 인서트 된다. 브라우저에서 게시판 목록 보기를 클릭해 볼게요. 목록 보기 클릭하면 보드 리스트 점 2가 요청이 되죠. 보드 리스트 점 2로 뭘 만들어요? 아니 보드 리스트 점 2로 맵에서 뭘 찾아요?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 객체를 찾죠. 그리고 핸들러 객체의 프로세스 메서드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와요? 뷰로 오는 거죠. 다시 화면 좀 잠깐 봐봐요. 화면 잠깐 보고 이번에는 게시판 글 인적을 클릭해 볼게요.
화면 아래를 지운 다음에 게시판 글 입력을 클릭하면은 뭐가 실행이 되죠? 보드 인스턴트 컨트롤러가 실행이 돼요. 근데 이 인스턴트 컨트롤러는 리다이렉트 콜론이랑 프리픽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서블릿은요, 보드 리스트.2를 다시 실행시켜요. 다시 한번. 그래서 로그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거 슬래시 뺐어야 돼. 슬래시 뺐어야 돼. 슬래시 뺐어야 돼. 새로 고침하고, 게시판에 글 입력 클릭하면 이렇게 글을 저장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보드 리스트.2로 다시 요청이 되죠. 글이 가는 거죠. 그리고 게시판 목록표의 결과를 보여주는 뷰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죠.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돼요? 이 코드를 좀 다듬어야 되는데 뭐냐면요. 아까 제가 실행시킬 때 한번 오류가 발생된 거 있죠. 이 그러니까 어떤 이해를 하죠? 이게 보면은 아,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와 그다음에 보드 인서트 컨트롤러 두 개 있는데 하나는 JSP를 리턴하고 하나는 이 리다이렉트 콜론에서 이 컨트롤러 URI잖아요. 컨트롤러 URI 리턴하는데 보통 JSP가 포워드 될 때와 컨트롤러가 리다이렉트 될 때, 그냥 리다이렉트만 있는 것 같고 구분하는 것보다는 JSP는 그냥 파일명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URL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URL은 슬래시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걸 넣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서버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인서트 컨트롤러를 실행시켜요. 게시판에 글 입력 클릭하죠. 그러면은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할 때 보드 리스트.2로 리다이렉트 되거든요. 근데 이 슬래시는 원래대로라면 컨텍스트 루트가 돼야 하잖아요. 컨텍스트 루트가 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해버리면은 사공사 나죠. 그리고 URL을 보면은 컨텍스트 이름이 사라지죠. 저 슬래시는 뭘 의미하냐면 그 리다이렉트 할 때 슬래시는 자바 코드 안에 있는 슬래시지만은 실제로 걔는 컨텍스트 루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서버의 루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컨텍스트가 있으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공사 에러가 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포워드 할 때는 JSP 파일 명만, 근데 리다이렉트 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가 들어가야 항상 절대 경로로 요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 그러면은 컨텍스트가 있어도 요 슬래시로 요청이 됐을 때 잘 되도록 서버릿을 좀 수정하면 되거든요. 서버릿을 어디로 수정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리다이렉트 할 때 바로 뷰 페이지 이렇게만 리턴했잖아요. 리다이렉트 했잖아요. 여기다가 뭘 추가해주면 되냐면은 컨텍스트 이름은 추가해서 리다이렉트 하면 되겠죠. 컨텍스트 이름은 request.get context path 플러스 뷰 페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컨텍스트 패스가 붙게 하고 리다이렉트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컨텍스트가 있건 없건 항상 동일한 URL로 요청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컨트롤러에서의 리턴이 포워드 될 때, 리다이렉트 될 때, 그 리다이렉트 콜론 외에도 앞에 슬래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JSP가 요청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컨트롤러에 URI가 요청이 되는 거야 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고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서버가 새로 시작되고 나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게시판에 글 입력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죠. 이렇게 리다이렉트 할 때 컨텍스트가 있으면은 컨텍스트 이름을 붙이도록 하면 되겠죠. 이 방법. 이게 하나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JSP 페이지가 웹 컨텐트 바로 아래에 있어요. 컨텐트 바로 아래. 사실 근데 JSP 페이지는 MVC 아키텍처를 따르는 사이트에서는요.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안 돼. 항상 뭐부터 요청이 돼야 돼요? 컨트롤러 요청이 되고 컨트롤러가 JSP로 들어가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은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URL에 보드 리스트 점2 하고 이렇게 엔터 쳐도 뭔가 들어가죠. 우리는 요 에러는 뭐 때문에 그러냐 막 EL 표현식 있잖아요. EL 표현식 널 포인트 인셉션 발생하는 다시 보드 리스트 점2가 아니고 보드 리스트 JSP죠. 보드 리스트 JSP 이렇게 하면은 게시판 목록이 바로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 목록이 보이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니 사용자 네가 여기 직접 들어와서 그렇지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라고 안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 뷰가 보여지려면 컨트롤러를 갔다가 와야 되는데 얘는 컨트롤러를 갔다 오게 제어를 못하죠. 그래서 JSP 페이지를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부분 어디다 넣냐면요. 웹-inf라는 디렉토리 안에 놓습니다. 웹-inf 디렉토리. 그럼 우리도 웹-inf 안에다가 JSP 파일을 둘 거예요. 근데 그냥 두면은 XML이나 설정 파일이랑 막 헷갈리죠. 그래서 웹-inf 아래다가 디렉토리 하나 둘 거예요. 폴더 이름은 뷰, 책에는 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뷰라고 하고요. 뷰라고 넣고 뷰라고 넣고 이 보드 리스트.jsp 파일은 뷰지에 옮길게요. 이렇게 그룹 있잖아요. 이렇게 웹-inf 안에 있는 JSP 파일들은 URL을 통해서 직접 접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짜 못해? 웹-inf 밑에 뷰즈 밑에 보드 리스트 좀 이거 안 돼. 못 찾아. 그러면은 디스패치 서블릿에서는요. 디스패치 서블릿에서는 뷰로 포워드하기 전에 뷰 앞에다가 뭘 붙여주면 돼요? 여기 뷰 페이지는 웹-inf 밑에 뷰즈 아래 뷰 페이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방금 여기 뷰지에다가 파일 넣었잖아요. 그쵸? 뷰지에 파일 넣었으면은 이 뷰즈 아래에 있는 파일의 경로를 뷰 앞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디스패치 서블릿 이용해서는 접근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다만 브라우저 URL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이지 내부적으로 리퀘스트 디스패치 이용해서 포워드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페이지 앞에 웹-inf 그리고 뷰즈가 붙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JS 파일을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은 또 포워드는 정상적으로 잘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둘째, 여기서 게시판 목록 보기 클릭하면은 잘 되죠, 실행. 그걸 입력해도 잘 돼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렇게까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세 개는 뒷페이지가 널인지 아닌지도 체크해서 널이면 뭐 index.jsp 파일명 같이 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부가적인 기능이죠. 제가 방금 뭐하고 뭐 수정했어요? 샌드 리다이렉트에 여기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뷰 페이지에 웹-inf 뷰즈 들어가게 했고 JSP 파일을 어디다 넣었어요? 웹-inf 아래에 있는 뷰즈 이 폴더 하나 만들어야죠. 폴더 만들고 그 아래 JSP 파일이 들어가게 했어요.